안녕하세요. 미생실성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기업의 트렌드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바로 비대면 사업, 언택트 사업이 가장 큰 변화인데요. 이러한 트렌드가 급부상하면서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인들의 소비 패턴이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어떤 분야로 지출이 집중되고 있는지, 수혜를 받는 기업이 어느 곳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던 굴지의 기업들의 약진과 또한 알지 못하던 신선한 기업들의 등장도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의 투자 인사이트가 이 자료를 통해 조금이라도 넓어지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 미국인들은 필연적으로 지출 패턴 변화가 도래한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미국의 오프라인 매장들이 셧다운 조치가 시작된 후 최근 몇 주간 미국인들의 온라인 지출폭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월 15일 연방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 소비자 지출 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온라인 세일이 근소하게 1위였지만 그 차이는 더욱 크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지출은 마이너스 40%, 온라인은 20%에서 40%의 증가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3월 15일부로 증가폭을 기록하던 온라인 지출은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4월 11일 정부의 재난지원금 수령 이후 하락폭을 기록하고 다시 4월 15일부터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의 락다운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 수치라 볼 수 있는데요. 위 기간 동안 연방정부와 일부 주정부의 락다운 완화에 대한 언급이 계속 있어왔고 이에 반대하는 주정부의 마찰이 있었던 시기로 락다운 완화 조치가 무산될 때마다 온라인 소비 패턴이 더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비 패턴이 어느 분야에서 어느 기업이 눈에 띄는 성장을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료품 분야는 그 어떤 분야보다 소비 지출액이 많았던 분야로 이 분야는 전통적으로 온라인 판매가 아닌 아날로그 오프라인 소비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나가는 데 제약이 걸리는 상황에 맞춰 식료품 분야의 온라인 매출은 급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3분의 1 이상, 즉 1억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지난달에 처음으로 식료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현재까지의 승자는 400%가 넘는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인스타카트가 분명해 보입니다. 인스타카트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품이 주문자가 선택한 매장에서 인스타카트 셔퍼라는 인스타카트가 고용한 사람들이 직접 배달해주는 우버와 같은 공유 경제 시스템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온라인으로 쉬운 쇼핑과 빠른 배송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인마트, 월마트, 코스코 등 2만 5천여 곳의 매장에서 캐나다와 미국의 5,500개 도시에 소비자가 구입을 할 수 있고 또한 배달을 돕는 쇼퍼가 항시 대기하여 2시간 당일 배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식료품 배달계의 우버로 불리는 기업입니다. 2020년 기업 가치가 하나로 500조에 육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는 LA에서는 요새 마켓에 들어가려면 최소 20분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매장 내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싫은 사람들이 인스타카트를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매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어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맞춤형 서비스라 생각이 듭니다. 자, 위 기사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 워싱턴,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주 등 인스타카트가 식료품 분야 매출 6억 2천만 달러를
이 지역들에서 차지하고 있고 23,000개의 직업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이 그 뒤를 이어 150%가량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홀푸드를 인수한 뒤 아마존 프레쉬의 배송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했는데요. 다만 홀푸드의 특성상 유기농 제품을 구입하긴 쉽지만 비싸다는 단점과 인식이 있습니다. 저 역시 아마존 프레쉬를 아이 음식 정도만 시키고 있습니다. 지출 범위가 너무 커지고 비싸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나 매출 증가율이 아닌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연초에는 월마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인스타카트가 25%로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400%가 올랐으니 월마트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시간 문제라 보여집니다. 참고로 비중이 아마존은 11%에 미치고 있어 아직은 3위로서 가까스로 따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놀라운 행보를 보여주는 인스타카트는 아직 IPO 모금 중인 기업으로 나오는데 현재까지 1.94 빌리언 달러가 모금되었고 1940억 달러가 모금되었고 상장될 시 기업 가치가 4,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주목하고 있어야 할 기업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지에 사는 입장으로 인스타카트의 평을 제 와이프의 말로 대신하자면 너무 비싸. 절대 안 해. 인스타카트 더럽게 비싸지. 샤퍼들은 팁 안 주면 돈도 못 버는 구조라서 파업하고 난린데 그런 기업을 뭐하러 이용해? 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인스타카트 본사의 요구가 슈퍼들에게 과하게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익을 거의 분배하지 않는 등 내부적으로 불만이 팽배하고 파업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부 불만적인 요소를 바로잡는 게 우버, 인스타카트 같은 공유경제 회사에 반드시 풀어야 할 난제라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코로나 이후 미국 내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바로 온라인 외식 배달 사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다 온 위기는 온라인 주문 성장률이 매우 더디었던 외식 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 회사에서 자사의 어플을 통해 간단히 음식을 주문하면 우버 드라이버와 같은 공유 경제 시스템 고용자들이 음식을 픽업 후 소비자에게 배달해주는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매출액 증가폭과 시장 점유율 1위는 2019년에 1위였던 그럽허브를 제치고 도어대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어대시 역시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출액 증가폭도 20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 그 뒤로 우버이츠가 130% 남짓으로 쫓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시장 점유율은 18%에 그쳐 있고요. 이 업계에서 가장 큰 업체 중 하나인 그럽허브는 이제 우버와 인수 협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버는 전체적으로 그럽허브보다 더 큰 회사이지만 우버이츠 서비스를 그럽허브와 합병하여 더욱 키워나가겠다는 전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업체의 순이익이 계속 적자를 일으키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머징 산업에 투자하는 회사의 숙명과도 같죠. 이러한 합병으로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여 적자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딜이 성사된다면 도어대시에 맞서 배달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1위 쟁탈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온라인 식품 배달업체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2020년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인스타카트, 기존 온라인 식료품 점유율 1위인 월마트의 야성을 곧 무너뜨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분야 최고의 우량 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주목하고 있어야 할 업체로 보여집니다. 온라인 외식 주문 배달 분야의 1위이자 이번 위기에서 가장 크게 매출액 증가율이 높았던 도어대시는 2020년 상장을 위해 비밀리에 IPO 테스트 문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두 업체가 2020년에 예정대로 상장이 된다면 빠르게 전환되어 가고 있는 온라인 주문 사업 분야에서 확고한 위치와 높은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끼리 직접 대면하지 않는 언택트 문화로 서서히 바뀌고 있고 이에 대한 관련 산업은 훨씬 더 빠르게 전환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염병이 진압되고 평상시 생활로 돌아오더라도 편의성에 맞춰진 사업 구조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연유로 관련 사업 분야의 투자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직접 체감하시거나 또는 자료를 통해 투자 안목이 더욱 가다듬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투자 성공을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